남의 물건을 빌렸어. 그리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이때 빌려 쓰는 사람이 임차인, 그리고 빌려주는 이가 임대인이라고 하고, 임차인이 빌려 쓰는 물건을 우리는 임차물이라고 한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용료인 차임은 대개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되는데, 일정 기간, 예를 들어 한 달 기간 단위로 지급된다면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를까? 월세라고 부르겠지. 그래서 매달 지급되는 차임은 흔히 월세라고 한다. 여기까지 잠깐 정리를 하면 이 임차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빌려주고 계약 관계에 있어서 임대인이 있고 뭐가 있는 거야? 임차인의 개념이 있다라는 게 되겠지. 그럼 말 그대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물을 빌려주고 그 빌려준 대가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를 주는 거? 돈. 차임이라고 주고, 이게 일정 기간. 그래서 이거의 예로 월세다라고 얘기를 했지. 월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임대물을 빌려주고 그 임대물의 대가로 차임을 받는 거.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인 경우, 그러면 요 임대물이 주택, 상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눴죠.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요게 주택이나 물건이 아니라 상가의 경우라면 요 차임은 월마다 주는 거고, 계약 당시에 뭐를 또 줘야 된다? 보증금이라는 걸 또 줘야 되고,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다시 돌려준다. 그럼 이 보증금은 줬다가 다시 반납되는 금액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게 뭐냐? 이때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공제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제된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보증금의 개념. 이 보증금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는 개념이고, 계약시. 근데 계약이 종료되면 종료료라고 해야지. 그렇지 잘했어. 그냥 계약이 종료되면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 다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되돌려주는 개념인데, 만약에 우리가 1년의 계약을 맺어서 1년 살기로 해서 이 보증금이 100만원이야. 100만원의 보증금을 걸고 월세방에 내가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내가 1년 중에 2달치, 월세는 10만원이야. 요거 10만원 계산할게. 2달치를 못 냈어. 마지막 달에. 그리고 관리비도 매달 내야 돼. 매달 5만원씩 내는데 관리비도 2달치를 못 낸 거야. 5만원씩 2달치를. 70만원. 그러면 2달치를 못 내고 관리비도 2달치를 못 냈으니까 이거 5만원이라고 했죠? 계산해봐요. 그럼 말 그대로 요때는 100이지만 요때 계약이 종료돼서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줄 돈은 얼마일까요? 70이요. 왜 70? 2달치 10만원에서 20만원. 그렇지. 요거 20만원에 관리비가 한 달에 5만원씩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게 10만원이 되고, 요거를 뭐해서? 100에서 빼면. 그렇지. 100에서 빼서 이제 임차인 임대인에게 70만 돌려주면 되는 거지. 그럼 여기까지 했을 때 왜 보증금 제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먹고 튈 수 있어. 그렇지. 요 상황 때문에. 네. 먹고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요것뿐만이 아니라 집도 엉망진창으로 다 부셔놨어. 화장실 변기 부셔놨고 나가는 거야. 그럼 그것도 어떻게 해? 보증금에서 빼야지. 요런 사태 때문에 보증금을 받는다. 여기까지 정리했거든. 자, 민사법률 관계에서는 여기서 좀 중요한 거야. 민사법률 관계. 민간끼리의, 즉 임차인, 임대인이 맺는 게 민사들. 민사.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여부, 차임, 보증금의 액수, 임대차 기간 등은 모두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게
원칙이야. 그럼 그러나 전까지 끊으면 결국 우리 이 계약을 맺는 이 계약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맺는 계약은 뭐다? 뭐가 원칙이다? 상호 합의. 자유의 원칙에 따라 서로 뭐만 되면 되는 거야? 합의가 되면 합의만 되면 그냥 인정해주는 거야. 됐지? 예를 들어 뭐 몇 년을 하든지 이 금액을 얼마로 하든지 요거 것들은 그냥 서로 합의하에 그냥 자유에 따라 이 계약은 서로 맺어졌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뭐야? 그 뒤에 그러나가 나오잖아. 자, 그러나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증액 등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서로 자유의 원칙이나 이 계약 중에서도 무슨 조건이 있다? 예외 조항이 있다라고 하면 되지. 예외 조항. 자유의 영역을 벗어난 예외 조항.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 임대차 기간과 뭐? 이 월세를 증액하는 문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다? 이 글에서는 저 둘 중에 뭐의 포인트? 임대차 기간. 요거가 지금 예외다라는 게 될 거야. 예외. 자, 요것들은 법률의 규정이 당사자 간 합의보다 우선 적용. 아하, 얘네는 법률이 합의보다 우선이다. 아무리 합의가 돼 있어도 법률에 따라야 된다라는 게 되겠지. 이해됐냐? 이제 이게 왜 법률을 따라야 되는지를 설명할 거야. 자, 그 다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근데 우리가 다시 1문단으로 잠깐 되돌아가보면 찾으나 여기서 임대물에 대해 개념할 때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 보증금 붙는다 했지. 아, 그럼 글의 흐름이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그 뒤에 무슨 거 나올 것 같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나온다고. 그래서 크게 다른 물건은 상관없어. 그냥 주택을 빌릴 때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요거 따져보자는 거고. 김민영 보고 있나? 백과 하라고 씨뿔로 뭐. 자, 저번 시간에 놀고 있었지만 자 오늘은 확실하게지. 오늘 비밀을 존나 많이 만들어 볼까? 아,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규정. 다시 임대차 기간을 보장할 거야. 뭐로써? 법률로서 보장할 거야. 아무리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보장해 주는 거야.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위한 법?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결론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야. 임대차 기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자, 다시. 자, 오케이.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의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오케이. 그러면 이 법이 임차인을 보호해 줄 건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일시인 경우와 일단 이게 일시 사용하는 경우와 그리고 계약에 의한 사용. 일시 사용도 계약할 수 있지만 진짜로 일시 사용. 내가 친구 집에서 약간 며칠 신세를 질 때 요건 안 된다. 근데 계약을 이유로 주택을 내가 쓰겠다 할 때는 적용이 된다. 됐냐? 그래서 일시 사용 때는 안 된대. 자, 다시.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단 존속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자, 그럼 계약 기에 최단 무슨 기간이라고 써있지? 그렇지, 존속기간 몇 년이라고?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2년이라고 돼 있는 거야. 2년이라고 듣고 있는 2년. 그 2년이 누구라고 생각해? 있어요, 그 교회. 교회? 네. 아, 교회 2년? 형이가 이제 또 교회 오빠거든요. 아, 그렇구나. 너 오늘 기자가 없으니까 막 까고 있구나. 아니, 어차피 안 볼 거야, 이게. 아, 그러겠네.
그래, 그 말을 해야지. 창은이가 너를 진짜 한번 보게 되지 않을까? 궁금해서라도. 절대 안 봐요. 절대 안 봐요? 오케이. 자, 최단 존속기간 2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거야. 승리 알겠니? 자, 그럼 다시 읽어볼게. 자, 근데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도 부여한다. 자, 최단 존속기간 2년에다가 갱신 요구권까지도. 자, 다시 요게 누구에게 있다고?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있다는 거야. 왜? 우리는 아까 정리했지만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지. 그러니까 갱신요구권도 임차인 주는 거고, 최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법으로 딱 고정시켜 놨어. 그 뒤에 최단 존속기간을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또는 아예 약정하지 않았을 때도 적용이야. 즉 합의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다 했어. 그럼 합의에 의해 1년 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년 살고 나가야 돼? 원래 계약에 따른다면 1년 살고 나가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합의는 이건데 법률은 몇 년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야? 2년으로 규정이 돼 있는 거야. 어느 게 앞선다? 법이 없어요. 법이 앞선다. 즉 1년이 지나더라도 집주인이 야, 우리 약속했잖아, 꺼져, 나가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야. 1년 더 버틸 수 있는 거야. 되냐? 그래서 2년이고 자, 그 다음 봐. 다만 이 부분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 다만 임차인은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이냐?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1년으로 약정이 돼 있죠. 근데 최대 존속 기간은 몇 년이야? 2년이잖아. 근데 임대차 기간 1년이 경과하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의 요건인 보증금 반환 등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다. 한마디로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라도 누구는 들어줘야 된다? 임대인은 들어줘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요 1년 계약이라고 썼을 때 1년 뒤를 이렇게 쓰자. 1년 뒤를 가정했을 때 임차인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걸 정리를 해보자. 계약은 얘는 1년 있다 나가고 싶어, 이 집을. 됐지? 근데 이 임대인이 아니야, 법률에 2년이라는 시발로만 나 지금 보증금 줄 돈 없어, 너 못 나가. 이렇게 될까 안 될까? 자, 합의는 1년으로 했어. 그런데 법률에 2년으로 나와 있지. 근데 1년 뒤에 임차인이 이 집을 나가고 싶어. 나 계약상 끝났으니까. 그래서 보증금 주슈 라고 했어. 근데 임대인이 뭔 소리야? 합의보다 법률이 우선이야. 나 지금 돈이 없어. 1년 여기 더 살아. 돼? 안 돼? 안 돼요. 안 돼. 즉 확실하게 누구에게 유리한지도? 임차인. 그럼 이 임차인에게 이제 임차인은 보증금을 1년 뒤에 뭐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근데 임대인은 1년 뒤에 보증금 요구가 아니라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야의 요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 됐어? 이게 법의 허점을 이용하면 돼. 그럼 좋은데요? 그렇지. 보증금을 요구하는 순간 그 보증금보다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야. 그건 비밀. 이거는 악용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그 뒤에 임차인의 주거 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최단 존속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처럼 보인다. 길면 길 것처럼 좋은 것처럼 보인대. 그러나 최단 존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면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따라서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을 보장하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게 임차인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왜? 갱신 요구권을 쓰면 되는 거니까. 됐지? 즉 최단 존속 기간 10년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10년 잡았을 때 이제 더 불리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갱신 요구권을 주는 거야. 갱신 요구권을. 자, 여기서부터 잘 봅니다.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임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야. 계약의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는 계약의 당사자들이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번 계약을 하는 거야. 자, 계약갱신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라고 정리하는데 기존 계약을 어떻게 그대로 즉 1년 계약됐어 1년 지났어 됐지? 그럼 계약이 갱신돼. 그럼 다시 또 그 계약대로 몇 년이 되는 거야? 1년이 되는 거야. 그대로 월세 10만원 그대로 됐지? 자, 그럼 보증금 100만원 또 줘야 될까? 아니야 이거. 오케이. 자 원래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므로 자 원래 계약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당사자 뭐만 있으면 돼? 의사 합치만 있으면 동의하면 되겠죠. 처음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든 문서 작성 등의 명시적 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 자, 계약 기존 계약을 계속할 때 명시적인 이유는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그럼 뭐면 된다? 뒤에 나오지만 묵시적, 명시적 필요 없어. 묵시적 갱신이야. 왜 묵시적 갱신이 가능하냐? 이제 보면 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계약갱신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만 있다면 얘네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이루어졌다. 자, 묵시적 방법으로 계약이 다시 갱신되었다. 근데 요게 중요하지. 사정. 서로 뭐가 됐다라는 사정. 합의가 됐다는 사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문서도 안 써. 말도 안 해. 근데 어떻게 이게 서로 합의가 됐다는 사정을 어떻게 알지? 예를 들어 봐봐. 1년 계약을 했어.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1년 됐으니까 더 살 거야? 또 최다 존속기간이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1년 또 어떻게 2년을 버텨야 되지 않다. 2년을 버텨서 더 들어오는 집이 근데 2년 뒤에 빨리 꺼져 했는데 아니요. 저는 묵시적으로 이 계약을 다시 1년을 연장할게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안 돼? 말 안 해도 된대. 뭐? 서로 합의가 안 된 거 아니야? 그럼 서로 합의가 된지 어떻게 알아야 된다는 거야? 묵시적이란 말은 서로 의사소통을 하지 않더라도 그 전의 상황과 같은 의견일 거야 라는 상황에서 갱신이 된다는 거거든. 묵시적 갱신이란 게. 근데 어떻게 알아 그걸? 나가라고 나가? 비밀이에요 혹시? 비밀이에요? 그래.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열받지? 필요 없어. 나도 몰라. 막 나갈 거야. 자, 열건데 근데 여기 나와있어. 묵시적 방법으로 임대차 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그 사정을 얘기할 거야. 예컨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갱신기간인 임대차 요거 계산만 잘하면 돼. 자, 여기 잘 봐. 묵시적으로 계약 갱신되는데 요게 무슨 기간이 있는 거야? 갱신 기간이 있는 거야. 그 기간 안에 해야 되는 거야. 이 갱신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종료 전 6개월부터 언제까지야? 2개월 그 사이 6개월부터 그 2개월 사이 기간 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자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사정이야. 됐냐? 그럼 말 그대로 나 저 사람과 똑같은 계약을 하기 싫어. 그거 임차인이 할 게 아니라 누가 할 거야? 임대인이 요 6개월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를 보낸다?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를 보내는 거야. 나는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걸 보내는 거야. 보내면 그러면 이렇게 계약 갱신이 거절될 수가 있겠지. 2년 있다 나가라 요게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안 보냈을 경우 다시 요거를 거절 통지를 하면 통지를 하는 케이스가 되면 이 계약 갱신 줘야 돼? 안 돼. 그럼 임차인은 뭐 해야 돼? 나가야 되지. 근데 임대인이 요거를 통지를 안 했어. 다시 갱신적으로 안 하는 순간 그 다음 용어가 중요해. 바로 이게 임대차 계약은 법적으로 갱신된 걸로 가지고 이것을
법정갱신 이랬을 때 법적갱신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이 표기를 안 했을 때. 그럼 요거를 해버리면 법적갱신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지. 계약통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냐? 네. 갱신 기간 중에 적법한 갱신 거절을 통지를 해야 돼. 됐냐? 그럼 여기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 임대차 계약 만료일이야. 그전계약이 1년짜리든 2년짜리든 필요 없고 일단 만료일이 있을 거 아니야. 1년 약속, 10년 약속을 했든지 간에. 그치? 올해 2025년 12월 31일 날 완료야. 이게 올해 이제 완료가 될 거야. 그러면 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쟤랑 다시 계약갱신을 하기가 싫어. 꼴배기가 싫어. 우리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어. 그럼 언제부터 언제 사이에 통보를 해야 될까? 6월 30일 2020 몇 년? 5년? 자, 2025년 언제부터? 6월 30일부터 8월 10월 31일 10월 31일 요 사이에 요거를 뭐 했어야 돼? 통지했어요. 보냈어야 돼. 그래서 근데 만약 10월 31일 넘어서 11월 달에 보내는 건 효능이 없어. 이 사이에 보냈다라면 그러면 뭐가 되는 거? 법정갱신이 아니구나. 통지를 했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요 사이에 보냈어야 돼.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또한 갱신기간 중에 그럼 갱신기간 언제라고? 요 6월 30일부터 10월 30일이 갱신기간이지. 요 갱신기간 중에 임대인이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했어. 통지를 했지.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이때 다시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 있는 거야. 자, 말 그대로 임차인 입장에서 나가기가 싫어. 너 우리 집에 살지 마! 이랬지만 나가기 싫어! 그때 임차인이 다시 요 통지를 받은 상황이야. 다시 얘가 임대인에게 뭐를 보낸다? 갱신 요구권? 갱신 요구권을 보내는 거야. 요걸 이해를 해야 돼.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야. 나의 권리니까 권리 행사를 하겠다. 됐냐? 그러면 이 갱신기간 중에 이뤄지고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를 하면 임대인은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하여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거를 행사했을 때 다시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건 뭐다? 임차인에게 나 이 집에 살 거야! 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 취소? 갱신 거절 사유를 들어야 되는 거야. 법적으로. 근데 이게 뭐로 규정되어 있는 거?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해야 돼. 그냥 실어는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만약에 갱신 거절 사유가 없어. 법적으로 지정된 게 없어. 그러면 얘를 또 뭐 해야 돼, 이 집에? 일방적으로 살게 해야 돼. 이 법은 그럼 철저하게 누구를 위한 법이야? 임차인을 위한 법이야. 그래서 네가 임차인이 되고 싶은 거야? 네. 남의 집에 몇 년간 얹혀 살게? 저는 저희 엄마 임대인이라서. 너희 어머니 밑에서 너가 임차인으로 살겠다? 임차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매달 그럼 이제 보증금 드릴 거니? 네? 보증금 드려야지. 보증금은 한 2,000원 되지 않나요? 월세는? 월세? 저희 엄마 월세 30 받거든요. 너도 30 받겠다? 30 내겠다? 줘야죠. 저 새끼 평생 꿈이 그냥 그러고 살겠다? 네. 좋다. 아주.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요거까지 정리가 됐다면 다시 갈게. 그러면 저 갱신 거절 사유에 있어야 될 게 있는데, 자, 법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의 예로서, 자, 그러면 갱신 거절 사유. 갱신 거절 사유. 근데 이거는 뭐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거. 자,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이전 임차인의 계약 위반. 오케이. 임차인의 뭐 위반이 있어야 돼? 계약 위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법으로 지정이 돼 있어. 계약 위반이 돼 있어, 아예. 자, 계약 위반으로 인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 경우를 들 수가 있다. 예컨대 연체된 계약의
월세 액수가 2달치 이상이면 임대인에게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 오케이. 2달 미납. 2달 미납됐다라면 그때 권리 발생. 이 상태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정리를 잘해. 임차인의 계약 위반 사유로 드는 건 뭐밖에 없어? 2달 미납밖에 없는 거야. 됐지? 나머지 걸로는 트집을 못 잡아요. 근데 원래 법적으로 하면 좀 복잡하긴 해. 그리고 여기로 갈게. 이건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 임차인의 계약 위반이 없는 케이스야. 2달간 미납을 안 했어. 그럼 쫓아내 못 쫓아내? 못 쫓아내지. 이게 바로 지금 임대인 지금 우리나라 난리 나는 이거야. 왜냐면 지금 저쪽 정부에서 저쪽 어떤 당에서 만들려는 법이 이 최다 존속 기간을 지금 몇 년이야? 2년이거든? 이제 이거를 5년,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 야, 그러면 말 그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로 집을 줬는데 얘네가 5년을 살아. 그 뒤에 또 뭐해? 계약 갱신권을 요구하는 거야. 그럼 10년을 살겠다는 거야, 이 집에서. 내 집인데. 그런데 땅값은 존나 올라. 부동산 값이 존나 올랐다고 치자, 예를 들어. 그러면 니들이 알아야 될 거. 계약 갱신권은 월세나 그 전세를 그 금액을 올릴 수가 없어. 왜? 계약이 갱신된 거니까 그전 돈이. 근데 5년 전의 금액과 10년 전의 금액이 같을까? 그 돈이? 애초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잖아. 근데 이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집이 누구 거야? 내 거지. 그럼 이 집에 대한 세금은 누가 내는 거야? 자기가 내야 돼. 집주인이 내야 되거든? 그런데 세금은 오를까 안 오를까? 땅값이 오르니까. 오르지. 근데 월세 받은 걸로 그 세금 낼 돈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좀 나가주세요. 이거 딴 데 팔아야겠어요. 나 지금 이 집 관리를 못하겠어. 근데 임대인이 뭐해? 배째라. 못 나가. 그래서 이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야. 계약 기반이 없네. 이제 볼게. 임대인 자신이나 임대인의 부모 혹은 자녀는 직계자족이 임차물인 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뭐 하겠다? 살겠다. 실거주. 그러면 이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뭐라고 말하면 돼? 나가주세요. 가족이 와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이제 사실 겁니다. 어머니가 사실 겁니다. 제가 살 거예요. 이래버리면 나갈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걸 어떻게 믿어? 예를 들어 창은이가 내 아들이 이래서 창은이가 살 거예요. 그래서 그 임차인들이 너 얼굴을 봤어. 이따만 하는데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집에 승리가 살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네. 뭐야? 댕내 아들 산다면서요? 아들이 살았어요. 그냥 어쩌라고요? 그래서 승리한테 물었더니 얘 또 새로운 임차인인 거야. 그러면 그 전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손해배는 거죠. 그렇지. 이제 나오는 거야. 자, 보자. 다만 이처럼 자가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했던 임대인이 그 주택을 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만약에 이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이야. 누가 누구에게? 임차가 임대에게 해버릴 거야. 자, 이처럼 갱신 요구권은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몇 번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2년 계약이면 잘 들어봐. 갱신 요구권까지 있고 이런 모든 게 갖춰졌다면 그 집에 최대 몇 년까지 살 수 있는 거야? 4년까지 살 수 있는 거야. 한 번이기 때문에 한 번 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4년 내에 살고 그 뒤에 또다시 갱신 요구권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된다. 이때는 이제 뭐 해야 돼? 나가야 된다. 이때는. 자, 저런 이유가 뭐? 너무나 누구에게 손해가 된다? 임대인한테. 임대인. 왜? 저걸 계속되면 어떻게 돼? 계속 갱신하겠지. 계속. 자,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그리고 한 번만. 이에 대해 법정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요걸 잡으세요. 법적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된 상태라는 말이 뭐야? 법적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됐다라는 말이 뭐냐고? 법적 갱신이 여러 번
반복됐다라는 게 뭘까? 상호합의가 됐다. 상호합의가 됐다기보다는 계약 거절 통지. 그렇지, 아주 중요. 임대인이 계약 거절, 계약 거절이 맞나? 갱신 거절 아니야? 갱신 거절. 그렇지, 갱신 거절이잖아. 갱신 거절 통지를 안 했다는 얘기야. 이게 그 갱신간에 해야 되는데 그냥 안 한 거야. 1년 지나도 안 하고, 2년 지나도 안 하고, 3년 지나도 안 하고, 그거 안 하니까 계속 그 사람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그냥 사는 거야. 계속 그 계약대로만. 요게 여러 번 반복된 상태이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법정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의한 갱신은 별개고, 법정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거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건 갱신 요구권을 언제 행사하면 될까? 저 사람이 뭐 했을 때?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내면 그때 써먹으면 되지. 그때 딱 한 번 써먹으면 되지. 됐지? 그래서 만약에 2년짜리 계약인데 한 6년 살았어. 그 6년 살았다는 건 지금 어떤 상태가 지속? 갱신을 통지를 하지 않는. 그렇지. 법정갱신이 계속됐고, 자, 6년이 지났어. 그래서 6년 차에 이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갱신 거절 통지를 보냈어. 그럼 그때 뭐 하면 돼? 갱신 요구권 쓰면 돼. 그러면 이제 몇 년 살 수 있는 거야? 2년 더 살 수 있는 게 되지. 됐냐? 이게 안정적으로 간다 이거지. 자, 마무리. A. 임차물이 점포인 경우.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임차물이 아까까지는 뭐인 경우고? 주택인 경우고. 이제 점포라는 건 상가인 경우를 얘기하는 게 되겠지. 장사하려고. 오케이. 자, 이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똑같아. 근데 달라진 점만 좀 보면 돼.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우리 그러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정리 잘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떨까? 요것만 달라진다 이게 될 거야. 자, 이 법에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최단 존속기간, 법정 갱신,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점포 임대차의 경우에도 임차인의 계약 위반 등과 같이 법으로 정해진 사유가 충족되면 임대인은 갱신 거절을 하여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즉, 다시 정리하면 결국 주택 임대차와 거의 같다라고 정리하면 되고, 거의 똑같은데, 그럼 우리가 무슨 점만 찾아내면 돼? 차이점. 그러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오케이, 요거 정리하면 이거 이걸 끝나. 다른 점, 다르게 정해진 내용이 있어. 우선 갱신 요구권은 전부 임대차 전반에 대해 적용되지만, 갱신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몇 개월 차이나? 1개월 차이 아니에요? 1개월 차이가 나죠. 1개월. 쟤는 6개월, 2개월 사이인데 1개월. 최다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자, 최다 존속 기간 몇 년? 1년. 그럼 차이점이 여기서 1개월 차이 나고, 여기서는 1년 차이. 1년 차이 나는 거지. 딱 이 차이점. 자, 갱신 요건은 최초에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기까지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갱신 요건 10년 초과 전에는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는 거. 10년 초과 전에는 여러 번 행사. 근데 아까 쟤는 몇 번? 한 번이요. 한 번. 한편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최다 존속기간 보장되지 않아요. 즉 최다 존속기간 1년 보장되지 않아요. 대규모인 경우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임대차 보호법 잘 배웠고요. 임대인이 잘못 고려하는 법은 다음에